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글로벌 AI 테크 사업부 AI 테크 프로덕트를 맡고 있는 박병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고객센터에,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은 통신업이 주 업무인 회사인데, 그래서 전 국민의 한 반 정도가 저희 회사 고객이잖아요. 근데 그 고객들이 항상 보면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거기서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콜봇과 챗봇 그리고 상담사 어시스턴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챗봇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봇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텍스트 형태로 내가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을 때 AI 봇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기존에는 룰 베이스에 있는 그런 이제 챗봇하고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LLM이 나옴으로써 조금 더 새로운 가치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콜봇입니다. 콜봇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챗봇은 텍스트 형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콜봇은 전화로서 말로,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닌 말로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희 쪽에 먼저 전화 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인바운드 상담이라고 하고, 반대로 저희 이제 고객센터에서 콜봇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AI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콜봇도 있고 챗봇도 있고 해서 AI 봇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상담원이 직접 응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사들을 AI가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가 고객을 응대할 때 AI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사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도 이제 고객센터 어시스턴트에 LLM을 적용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신성환님이 텔코 ASR 텔코 도메인 이런 텔코라는 단어를 되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텔코가 별게 아니라 사실은 통신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elco LLM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업에 특화된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챗GPT와 같은 범용적인 LLM도 굉장히 많은데, 유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통신업에 쓰이는 단어 이런 명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엔티티 측면에서 보면은 요금제도 저희가 특별히 쓰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구독 같은 데서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엔티티가 조금 다릅니다. 범용적으로 쓰는 거랑. 또 그중에서도 상품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쓰고 있는 저희만의 고유의 상품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가 잘 알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가입이나 해지나 변경이나 좀 정해진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는 LLM이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메인에 최적화된 LLM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스크래치부터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LLM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티티나 상품명이나 의도가 담긴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한 텔코 LLM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코 LLM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 범용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자강과 협력 차원에서 ADAX LLM이라는 저희 내부적으로 만든 LLM 모델에 텔코 데이터를 넣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인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피크와 협력을 해서 텔 GPT, 텔 클로드 같은 텔코 LLM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LLM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 보조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셀프 서비스 봇도 가능하고, CS,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도 뽑을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상담 어시스턴트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 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써 상담하는 중에 하는 인콜 어시스턴트라는 게 인콜 상황이 있고 상담 중에 하는 그게 한 워크로드의 한 8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통화가 끝난 다음에도 또 상담사들은 그 내용을 정리하는 포스트콜 워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5% 됩니다. 그래서 인콜 상황과 포스트콜 상황에서 어떻게 AI가 상담사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콜 어시스턴트입니다. 인콜 어시스턴트의 경우에 일단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품 아니면은 저희 요금제에 관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B는 이제 엠키스 DB라고 하는 DB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담사가 상담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는 거면 뭐 답변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경우에 있었을 때는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으로 상담사와 고객이 통화하는 내용을 말을 음성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지 판단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RAG라는 기술을 써서 텔코 LLM이 적당한 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콜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사 입장에서는 검색이 조금 더 효율성을 띌 수 있고 또한 저숙련자 상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상담사 어시스턴트를 올 초부터 고객센터에 파일럿을 적용해보고 함으로써 10월 18일부터는 저희가 베타 서비스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제 RAG라는 기술인데 RAG라는 기술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은 문서 처리 및 새김 부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거는 LLM의 컨텍스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색인을 할 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단위로 저희가 쪼갰고요. 또한 저희 이제 그 DB에 보면은 상품 DB인 엠키스 DB를 보면은 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질의를 분석하고 검색어를 생성해 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색이 잘 되는 또 그런 쿼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잘 안 될 것 같은 단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질의를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검색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키스라는 DB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질의와 가장 가까운 문서를 찾아주는 이제 검색 기술인데 기존에는 뭐 키워드 검색 많이 쓰고 있었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벡터 검색도 많이 쓰고 시멘틱 검색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텔코 LLM이 답변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검색된 문서가 올라오면 그 중에 만약에 탑5라고 하면은 그 중에 맞는 문서도 있고 맞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레프트라는 기술을 써서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그 나의 질의에 조금 더 가까운 문서를 참조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게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생성 부분도 저희가 튜닝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단계 적용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올해 4월에 처음에 적용했었을 때는 상담사가 말하는 답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한 3.2점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4.36점 정도, 그리고 검색 정확도는 탑5 기준으로 97% 정도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서 저희가 레슨런들을 얻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얻은 거는 이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다음에 다른 도메인을 적용할 때 잘 쓰일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노하우를 쌓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담사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잘 줘야 모델이 잘 나온다는 걸 저희가 그런 이제 레슨런들을 얻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코 LLM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텔코 LLM 안 쓰고 일반 LLM 쓰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래서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코 LLM은 엔트로픽의 소넷 3.5 베이스 모델을 저희가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이제 텔코 데이터를 넣어서 텔코 LLM을 만들었는데 그때 비교를 해보면은 답변 만족도가 낮은 한 2점 정도가 되는 게 그냥 바닐라 모델에서는 한 20, 30% 됐다면 텔코 LLM을 적용을 함으로써 저희는 그걸 한 반 정도로 줄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색 부분이 이제 그 답변 만족도가 5점인 건데 여기 가로축은 다큐먼트에 답변이 몇 개가 정답인지, 그러니까 탑5 기준으로 맨 왼쪽이 정답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다음이 정답이 하나 있을 때, 그래서 맨 오른쪽은 정답이 5개가 다 정답일 때,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코 LLM이 동작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개명을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절차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쿼리로 뭐 이름 변경 방법, 고객 정보 변경 절차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검색어에 맞는 이제 검색어에 맞게 DB에서 문서를 보시면 두 가지를 얻고 거기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참조를 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처리는 고객센터 지점, 대리점에서 모두 가능하며 또한 사이버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생성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포스콜 어시스턴트입니다. 포스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인데 상담사들은 상담이 끝난 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요약을 하고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LLM이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로 바꿔진 내용을 텔코 LLM에 넣으면 이렇게 각 태스크에 맞게 LLM이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상담사들의 퍼스콜 워크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아무래도 상담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작성하는 타입들이나 아니면 성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통일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12월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고객이 휴대폰 보험을,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 이제 왼쪽이라고 보시면 그 왼쪽 내용을 오른쪽처럼 고객이 어떤 걸 원했고 상담사는 어떻게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처럼 고객이 또 뭐 청구서를 뭐 메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담사는 그거를 나중에 그 주소로 변경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위주로 네, 저희가 이제 상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유즈 케이스는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예시처럼 T 바로 무료 음성 통화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네 해주세요. 그럼 이제 상담사는 제가 안내사항을 문자로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끝났었을 때 해야 할 일로는 문자 발송, 무료 음성 통화하는 방법 안내 이렇게 정리해 주는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상담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콜봇과 챗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봇은 봇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응대하는 건데, 아웃바운드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즈콜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비즈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제휴 관리자들이 발신 목적과 그리고 타겟 시나리오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콜 관리센터 어드민에서 통화 시나리오를 등록을 하고 발신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콜봇이 고객한테 전화를 하고 그 전화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결과를 비즈콜 관리센터에 저장을 하면 제휴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B2B 다른 이제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B2G, 그러니까 관공서들에서 한 120개 정도의 제휴사들이 쓰고 계시고 월 한 92만 명 대상으로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콜 같은 저희 시스템을 저희 내부에서도 고객센터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앱으로 전달드리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전달드리는데 글자를 잘 읽기 힘든 고령자나 이제 장애인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을 안내해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납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AIS를 연결을 해서 뭐 납부할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 회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 이게 글자에 취약한 계층도 저희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내방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나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얼만큼 만족을 하셨는지 그 오프라인 매장 상담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몇 점, 얼마나 만족하셨어요?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전화도 못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페인 포인트였는데 AI가 전화를 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5점 만점 아니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요?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납 안내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담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떼인 돈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필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떼인 돈 비슷한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만성적으로 이제 좀 연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담사가 해야 되는데 뭐 약간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카드가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기 미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AI가 전화를 걸어서 혹시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납부 가능하실까요? 언제까지 납부 가능하세요? 이렇게 턴을 해서 납부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 회사에는 도움이 돼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몇백억 단위의 네, 그런 이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24 말로 하는 AI 상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바운드거든요. 인바운드라고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인바운드라고 하면은 고객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상담사들이 받죠. 근데 이제 연초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아니면은 뭐 업무가 끝난 시간일 경우에는 고객 상담사들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AI가 간단한 일은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개 도메인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로밍을 이제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선택 약정이나 뭐 자동 납부 추가 이런 기능들도 12월 중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니어 케어콜 LLM입니다. 뭐 약간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노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룰 베이스로 정해진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은 얘기가 안 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파일럿 성격으로 LLM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LLM을 적용을 함으로써 대화 커버리지도 높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개인화 대화입니다. 이전에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 얘기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대화를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뭐 감기가 걸려서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아지셨나요?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게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은 이제 성문 인증입니다. 성문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본인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 하는데 뭐 계좌번호를 물어볼 때도 있고 주소를 물어볼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전화를 했다면 나의 목소리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번에 전화를 했었을 때 그 목소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고 본인을 확인해 주는 그런 네, 그런 편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벡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모델을 잘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안티스푸핑이라고 해서 뭐 녹음된 목소리를 재생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위변조나 뭔가 이런 걸로 속이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목소리를 잘 인식하면서도 남의 목소리와는 좀 멀어지기가 남의 목소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과 또 아까 말씀드린 위변조에도 강인한 그런 모델 이 두 가지를 잘 적용을 해서 성문 인증 기술을 고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챗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콜봇도 있고 이제 챗봇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콜봇과 챗봇이 봇 플랫폼이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있는 통합 AI 봇 플랫폼이라는 거는 공통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챗봇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이제 챗봇 패키지라고 해서 메시징 플랫폼 등이 있는 케이스고 밑에 보시면 콜봇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도 필요하고 음성 합성도 필요하고 콜 플랫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있는 룰베이스에 있는 것도 진행을 해야 되고 LLM 기반의 에이전트도 저희가 쓸 수 있게 그래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LLM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LLM이 잘하는 거는 일단은 난이도가 얘가 잘 풀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맥락이나 언어 이해 능력은 기존의 룰베이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리즈닝이나 플래닝 능력도 좋고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말을 아니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요약이나 글쓰기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잘 아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같이 얘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정보나 학습을 안 한 정보는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고 액션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면은 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해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LLM만 한다고 하면은 100%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성 검증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이 네 가지 단점을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게 툴을 구성을 했고 툴이라고 하면은 뭐 API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팅이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최적화 설계를 했고 또 필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RAG 같은 기법을 써서 저희가 상품 정보 DB에서 툴을 활용을 해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액션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장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플래닝한 후에 액션은 툴로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했고 사실성 검증도 저희가 밸리데이션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예시입니다. 왼쪽에 지금 그러니까 매스형 요금제 추천은 한 개국 방문에 30일 이내의 날짜에 대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요금제는 하나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메뉴 버튼에서 보시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말로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도 나를 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추천 조건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개국이 아니라 나 어디 갔다가 어디 갈 건데 그리고 그때는 뭐 2주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2주 갔다가 미국에 3주 갈 거야.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추천 조건을 저희가 세분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추천했었을 때 왜 이 요금제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최초 답변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데 답변 받은 다음에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좀 설명해 줘. 또 두 번째 케이스에 그래서 고객 요청의 조건에 맞는 기존 답변 용어를 이제 변경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서 또 설명을 해 주거나 그다음에 근데 이 부분은 더 모르겠어. 그것도 좀 설명해 줘라고 하면은 문맥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 부분도 이번 주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콜봇, 챗봇 그리고 상담사 관점에서 AI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